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정성혜입니다. 오늘은 북의 열병식과 촛불 시민의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쪽의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 광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고맙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남쪽 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괴물 ICBM, SLBM을 다 보여주는 이런 인상적인 광경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상 최대 제재로 미국 주대 유엔 안보리는 북측을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설 수 있는 외화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안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도로묵 있지 않습니까? 도로묵을 수출하지 못하게까지 봉쇄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계속하면은 평양의 살값, 휘발유값, 달러값 이것이 폭등하고 그래서 북쪽 경제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10번째 마지막 유엔 제재가 내려진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북쪽에 살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평양 시내에 여전히 휘발유를 넣은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북쪽의 전기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답니다. 거기에다가 600만 명 이상의 북녘 동포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더 오래, 더 혹독하게 제재를 가해도 북쪽 경제가 붕괴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재로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명백히 실패한 것입니다. 주석단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위원장은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김일성 광장에 도열해 있던 평양 시민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병식에 참여한 장병들도 철모 특권 옆으로 굵은 눈물 줄기를 보였습니다. 인민들에게 고맙습니다 라며 자신을 믿어주고 따라준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했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며 남북이 다시 손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는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가 휴전선 너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 사건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공식 사과도 했고, 또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의 감동적인 평양 연설, 이것도 평양 휴전선 너머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시대 남과 북은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휴전선 너머의 정치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측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불신의 대상 아닙니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정치꾼으로 욕도 먹지요. 그런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평화통일 국면에서 남측 정치인들은 남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북쪽 인민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남북 갈등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남북 협력을 위한 남남 경쟁을 해야죠. 시민 여러분, 열병식에는 다양한 신형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부터 최첨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발 탄도미사일까지 동원됐습니다. 군인들의 전투복부터 싹 바뀌었습니다. 조준경과 소음기가 부착된 소총과 개인 통신 장비, 일부 군인들의 팔목에 부착된 터블릿 PC, 야간 투시경, 이렇게 개인 전투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장갑차, 전차와 같은 무기도 등장했습니다. 시험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북측판 이스칸데라, 에스테킴스 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북측만 이렇게 전력을
정강할까요? 남측은 그 이상입니다. 2톤 이상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현무4를 개발했습니다. F-35 최신의 스텔키 전투기를 40대 도입 중에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을 탑재하는 항공모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측은 전 세계 무기 수출 10위권 이내에 진입했습니다. K9, 자주포,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군용 무기, 고등 훈련기 등 항공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KF-X 사업을 통해서 4.5세대 전투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미제 무기를 구입에 탕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군비 확장에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병식에서 화성 15형보다 더 큰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화성 15형은 중량 약 1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괴물 ICBM은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탄두의 총 중량은 1톤을 상당히 초과하고 총 폭발 위력이 1메가톤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새로운 전략 무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북쪽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미국이 대북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전략 무기 시험 발사를 가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노이 노딜로 북은 제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있는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그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죠. 얼마 전 폼페오는 열병식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의 새로운 전략 무기가 다탄두 탑재형으로 한 발로 동시에 뉴욕과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데도 폼페오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시험 발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측이 미국 대선 이후에 태도가 변함이 없을 경우에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괴물 ICBM을 시험 발사하고 미국은 또다시 유엔 제재 결의안을 또 채택하고 한미는 합동으로 군사연습을 재개를 하고 한반도가 대립과 갈등으로 경랑에 치닫는다면 도대체 누가 이익을 얻는단 말입니까? 미국도 손해, 남쪽도 손해, 북쪽도 손해입니다. 남과 북, 북미 정상회담이 물거품이 되고 파국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75주년에 맞춰서 중요 건설 대상 완공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휴양시설, 평양종합병원, 삼지연 3단계 공사, 단천에 있는 발전소 1단계 공사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당 창건일이 지나도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열병식 연설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재로 인해서 건설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면 태풍과 홍수, 코로나 이 세 가지 악재로 인해서 건설이 늦춰지고 있을까요? 공사는 마무리 단계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장을 해봐야 외국 손님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준공식을 늦춘 것일까요?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북측이 제재 속에서도 삼지연 1, 2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양천 온천지구,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 등을 신속히 건설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신형 무기를 신속히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원인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국가지형정보국이 작년 10월에 단첨 발전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제재가 건설 속도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와 자연재해가 공사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구글 S를 통해서 확인하면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지난해 12월 초순에 사실상 모든 건물의 골조와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9월 13일 날 구글어서 위성사진은 원래 9월 13일 말입니다. 잔디밭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이 구글어스로 가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럽니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공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관광 수입을 목표로 한 원산 갈마라든지 마신령 스키장, 미림 성마장, 미림 비행장, 양덕 온천지구, 삼지연 이것은 자연재해와 보건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외부의 협조가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국 국민들로만 북쪽 인민들로만 대규모 관광시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접근성, 언어, 문화, 구매력을 고려할 때 남북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관광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측이 평양 종합병원을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와 한반도 공동 방역 차원에서 보건 의료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쪽 정부, 우리 국민들, 촛불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 분야입니다. 보건 협력 말입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쪽은.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쪽의 선제적인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북쪽이 남쪽 전력에 의존할 경우에 안보 문제가 생길까봐 쉽게 안 받겠죠. 설득해야 됩니다. 남북이 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번영 통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전은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관광, 전력 이 분야의 남북협력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미국은 북측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에 있도록 3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핵보유국이 되도록 놔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외 전략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만 견제해야 될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을 전초기지화하고 일부러 북쪽을 제재 압박해서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다 이렇게 오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만 견제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북쪽을 견제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본토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다탄두 ICBM이 뉴욕과 워싱턴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미국 지배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배포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을 추월하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북을 중립화시킴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핑퐁 외교로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재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은 공산권인 북하고 수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국의 큰 전략의 수정, 이거 못합니까? 이거 하도록 우리 촛불 시민들이 미국 여론을 바꾸고 미국의 대북 전략을 수정하도록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한반도 평화 상태에서 자본을 진출시켜서 북을 장기적으로 흡수 통합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류 세력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산 복합체 아닙니까? 한반도가 긴장과 대립이 있고 전쟁 연습을 해서 무기를 소비해야 돈을 버는 집단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이 서서히 힘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북과 관계 정상화해야 되고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해야 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미국이 손해봅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나서 주십시오.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아닙니까? 종전선언 머지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협정 머지않았습니다. 더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자주평화 번영 통일, 우리 7천만 결의 가장 큰 밥그릇, 일자리,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면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용기를 얻어서 치고 나갈 것입니다. 임기 종반이지만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